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탄력이 또 나와주면서 금요일장 마무리되기는 했는데요. 많은 이들이 또 과매도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의 수급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저녁 시간에 다음 주를 위한 전략 든든하게 세우셔야 다음 주 이번 주처럼 힘들지 않게 또 지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또 탄력적인 또 탄탄한 전략적인 부분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의 찐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아주 든든하게 자리하고 계십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계속해서 좀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에 맞게 가격 제시해 주시면서 이 가격 밴드 기준으로 또 배틀 수익률부터 순위까지 정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또 심혈을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종목의 수익률도 아주 탄력적이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언제든지 또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알아볼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사원실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수익 배틀 쌈장 어떤 분과 함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5분이 저희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최강 멘토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매주 월요일 정오까지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3개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이 목표가를 이탈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종목은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 역시도 전략 변경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표가 제시 중요하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일 순위는 매일매일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하게 될까요? 바로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주호 멘토님은 최근에 50% 넘는 수익을 월간이 아닌 주간으로 내주셨던 분이십니다.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하단에 노란색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이주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좀 감기가 아직 좀 덜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목이 아직도 잠겨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더 좋으세요. 뭐 감미롭게 들리는데요. 귀가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시청자분들께 감미로운 목소리로 인사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연일 좀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랑 AMD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번 주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고요. 지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답답한 흐름을 느끼셨을 텐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뭐 작년부터 계속 우려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거의 이제 뭐 해소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소매 판매라던가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게 고용은 둔화되고 있는데 소비는 여전히 강하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보다 경제에 대한 부분이 탄탄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소비가 실적으로 기업들의 좋은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중국 쪽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제가 봤을 때 미국 쪽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신고가 완전히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리고 어제 뭐 연준 위원 한 명이 총재 한 명이 나와가지고 3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빠졌다가 다시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끌어올렸냐면 반도체들이 또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사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인사 이게 좀 제가 이게,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네. 인사를 하고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같이 이어서 하는 거죠. 예. 네. 계속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거를 도대체 언제 반등하냐, 언제 이거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특히나 이제 미중 관련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서도 북한이 또 한술 더 떠가지고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죠.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중국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없어도 돼.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곳에다가 다 팔 수 있어. 이렇게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엔비디아, AMD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반도체가 지금 미증시를 거의 뭐 그냥 상투 잡고 끌어올리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빠지면은 올리고 빠지면 올리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조금 시장 참여자들도 헷갈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면 아니 왜 빠졌다가 계속 반등 연준 위원 나오면은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이러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헷갈리실 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오늘 일부 반도체 섹터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반도체주들은 지금 빠지면은 다시 저가 매수 기회로 담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AI로 파생돼가지고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또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목금 이제 핫했던 갤럭시 S24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번 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 링을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 무슨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게 헬스케어 사업과 연결을 지어서 뭔가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건데 오늘 이거 관련주가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갤럭시 S24 그리고 지금 이 갤럭시 S24가 최초의 AI 폰인데 요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해주시면서 지금 시황에 대한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좀 쭉 키워드를 하나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야무진 시장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TSMC 네. 덕분에 한숨 돌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경쟁사가 아니라 이건 상생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오히려 과한 하락 자체가 반등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너무 또 이런 시장 반등에 환호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오늘 반등이 또 기술적 반등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은 또 들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게 사실 음.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 왜냐면 과대 낙폭 이후에 진짜로 기술적인 되돌림 나오고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정확하게 24년도 들어와서 1월 2일 날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냥 거의 수직 낙하하는 수준으로 빠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힘들었던 날이 이제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날 코스피가 거의 2.5%가 빠졌는데 이게 만약에 목요일 날도 빠졌으면 이거 반대 매매 때문에 더 빠졌을 건데 이제 쇼커버링 물량들 나오면서 이제 매수세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한다면 돌파를 하지 못하고 2,500선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TSMC부터 시작해서 실적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올해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갤럭시 다시 20, 실렸죠. 24부터 포문을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그럼 실적이 좋아지겠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2,500선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 그냥 반짝 기대감 아니냐 이러면서 다시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 하락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대감에 그칠 요인이 더 크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시 추세 상승 이어갈 요인이 더 크다고 보세요? 네, 저는 좀 반등할 여력이 있다.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네, 모멘텀이? 반도체도 그렇고요.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단순하게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핵심이 온디바이스 AI거든요. 이쪽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갤럭시 S24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와 파생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라던가 부품이라던가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못 갔던 종목이 그럼 갔던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거든요. 갔던 종목들도 지금 눌렸던 종목들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요. 이오테크닉스랑 HPSP, 한미반도체 다 살아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링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핏 이런 제품들을 이제 라인업을 새로 더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개선세 이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작년에 11월, 12월 랠리 때처럼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꾸준하게? 네, 근데 지금 요 하락에 대한 부분을 떨쳐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어쨌든 시장 흐름에 맞는 이 대응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또 같이 이조 멘토님과 세워가시면 되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멘토님 이제 다시 반도체 형님으로 돌아오셔야 되겠는데요? 자, 제가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섹터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아니요. 이제 그냥 반도체 형님으로 돌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워낙 이제 좀 반도체로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또 빠삭하시잖아요. 반도체. 다른 섹터들로 수익 내는 게 좀 이제는 저 사람은 이거 아니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그런 건 있는데 아니고 또 워낙 뭐 컨텐츠주도 강하시고 또 다 강하지만 반도체에서 또 워낙 특출하게 잘 내주시니까 그 안에서도 봐야 될 종목이 있거든요. 아니 미리 올라갈 종목을 또 선점을 하세요? 플리토를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종목을 어떻게 올라갈 걸 미리 알고 너무 미리 알았는지 지난주에 편입을 해주셨거든요. 1월 11일에 이 종목이 오늘도 정말 잘 갔고 일단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24% 가깝게 폭주를 했어요. 오늘 신고가 경신까지 했거든요.
진짜 사실 지난주 편입으로는 좀 파란불, 배틀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파란불이었는데 노란톡방 안에서는 추후 전략 계속 세워주셨기 때문에 폭주 시세 분명히 네. 다 담아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또 이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너무 아쉬운 게 네. 타이밍이 지금 이번 주 저번 주 계속 안 좋아요. 아니 이게 근데 주식은 타이밍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억울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아니 이게 1월 11일 날 편입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몇 거래일, 그러니까 이번 주 하필 딱 일주일 만에 딱 언팩 행사하고 나서 상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11월 11일 날 그때 노란톡방에서도 얘기할 때도 그랬고 제가 이날 또 다른 그러니까 이 방송국 다른 시간대에 나와서 이 종목을 얘기를 했어요. 저희 오전 프로그램이죠. 네.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는 어쨌든 갤럭시 이 24 언팩 행사를 보고 들어간 건데 쌈장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월화수 시장이 안 좋다가 갑자기 목요일 날 이렇게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지금 거의 52주 신고가뿐만이 아니라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면 결국엔 갤럭시 S24의 그 전화 통화 중에 실시간 통역을 번역을 해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더라도 통번역 시스템. 네, 통번역을 또 그러니까, 제일 네. 두각을 드러내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이 플리토가 이 언어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왜 부각이 되고 갤럭시 24주로 편입이 됐냐면 그 핸드폰에 이제 그러면은 아니 데이터가 없어도 그 안에 있는 칩이 AI 칩이 얘네들의 그런 언어들을 다 인식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영어로 다 알아듣고서 번역을 실시간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언어팩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 지금 이게 요 갤럭시 S24 AI 폰 하나만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플리토가 그거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갑작스럽게 챗봇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GPT 스토어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왔고 어제 상한가 오늘도 25% 맞아요. 네, 이틀 만에 거의 55% 올라버리는 그런 매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거 완전 고점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갭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떴기 때문에 어제는 갭이 없이 상한가를 보냈는데 갭이 떴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소화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추가로 더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44,000원 구간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슈 하나만 더 챙겨보고 싶은데요.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라면은 AI의 아버지가 샘 알트만이잖아요. 샘 알트만이 방한 소식이 있어요. 네. 이 샘 알트만 방한 소식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쪽 네. 좀 더 시세 챙겨갈 수 있을지 좀 전반적인 전망도 보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랑 AMD 랠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랠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투심을 더 살아나게끔 만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빠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한하는 것들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이제 AI 어떤 말을 관련된 할지? 뭐가 얘기를 할 거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어떠한 기술력과 엮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 보시는 게 좋다. 이 이슈로 인해서 또 어떤 이슈가 파생될 수 있을지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 흐름은 또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략적인 부분도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리토 관련해서도 차익 매물 소화 후에 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44,000원 가격 라인 또 전략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 추후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상황도 봤고요. 또 이제는 다음 주죠. 다음 주 전략 위에서 더 자세한 전략 부분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추가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그램의 특장점이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추가적인 전략 변경 역시도 모두 다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더 풍성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최종 제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멘토님은 지난주에 17% 넘는 수익으로 1등 자리 굳건하게 지켜주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스테크가 트럼프의 승승장구 때문일까요? 식스주 관련주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이스테크를 미리 선점하셔서 편입하시고 큰 수익 내셨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이오테크닉스가 오늘도 13% 넘게 강하게 튀어 올랐더라고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빠르게 편입했는지 선구안이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팀 오늘 브리지텍을 편입을 해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샘 알트먼의 방한 소식, 갤럭시 S24와 더불어서 K뱅크가 IPO 재추진에 나서죠. 이 K뱅크의 지분율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발빠르게 편입해 주셔서 하루 만에 0.8% 넘는 수익 낸 채 터치를 했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ETF 손실률 줄인 채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이 삼형전자 갤럭시 이슈와 더불어서 편입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크게 튀어 올랐다가 일부 시세 조금 반납하면서 변동성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혹시 추가 전략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분이 1등을 차지하셨을까요? 저도 너무 궁금하지만 오늘의 1등은 최종 1등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일별로 어떤 분이 1등을 했는지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월화수 모두 다 김진욱 멘토님이 정말 기세 좋게 1등 차지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목요일에 운수대통팀이 급등주를 발빠르게 선점해 주셔서 1등 자리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최종 1등은 기세 좋았던 김진욱 멘토님이실까요? 아니면 빠르게 치고 올라왔던 운수대통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분이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수익 배틀 쌈짱 팍스탁의 이주호 멘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날씨도 추워진다는데 여러분의 계좌는 아주 핫팩처럼 따끈따끈해질 수 있도록 예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전략으로 이제 예열을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이번 주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해안을 찾아보도록 하죠. 스맥부터 좀 볼까요? 네. 로봇주인데요. 로봇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책 모멘텀이나 뭐 대기업 효과나 이런 게
시장에서 좀 눈에 띄게 약해졌달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 부분을 좀 큰 틀 안에서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로봇주들이 사실 지금 두산 로보틱스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쉬어가는 느낌이 쉬어가는? 아닌 그럼 그리고 기회라고 봐도 되나요? 네, 오히려 저는 이게 빠지면은 사야 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금 2024년도는 이제 AI와 로봇과 그런 4차 산업 기술들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2차 전지 얘기 쑥 들어왔잖아요. 2차 전지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2차 전지 빠지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원래 반도체였고 지금 사실 AI가 다시 왔잖아요. 그럼 작년이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왔다가 작년에도 로봇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와 로봇을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이제 전기차와 2차 전지의 순환매는 안 올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 2차 전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 쪽은 음. 좀 지금 보면은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다 그냥 신저가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 차트가 이야기를 해준다. 네, 추심이 살아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어. 아무래도 그 지금 전기차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걸림돌인 거예요. 결국에는 전기차 부품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이 힘을 못 내는 이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양극재에 대한 뭐 수주잔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 괜찮다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계속 지금 미국 그 전기차 판매 기업들이 전기차 가격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가 계속 쌓인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실적이랑 반영이 그렇죠. 또 되겠죠? 실적이 줄어들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또 섹터 부분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스맥도 또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현재 자리, 현재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부분에서 또 포인트를 잡아주셨을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거 원래 제가 이걸 왜 편입을 했냐면 네. 여기가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돌파가 나왔었어요. 이게 보시면 제가 이게 좋아하는 그 딱 그 그림이거든요. 돌파 매매? 네, 차트를 보시면 어. 이 자리를 돌파 4,700원 부근을 지난주 금요일 날 돌파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때 금요일 날 돌파 나왔던 게 LG에서 이제 로봇 관련 로봇. 사업 투자한다라는 네, 뉴스 네,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이게 제가 그걸 보고 다시 재돌파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힘은? 이게 쭉 빠졌습니다. 어.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돌파를 실패를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여기 돌파를 실패를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밑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를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세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빠지면은 손절 라인을 잡아두고서 우리가 트라이 해볼 수 있다.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 밴드 제시해준 대로 전략 챙겨가면 될까요? 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한다면 이 종목을 다시 공략해 그럼 주신다면? 제가 타이밍 맞춰서 매수가랑 다시 제시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 스맥 관련해서는 로봇주는 또 전망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 구간에서 모아가는 기회라고 봐도 되겠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스맥은 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반등 기회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전략 가져가자 말씀하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그 추후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추후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고 생성되는 링크 통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죠. 이 종목 삼형전자. 네. 이게 좀 플리토의 아쉬움을 달래준 종목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이 종목은 갤럭시 S24 관련주로 지금 얘기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갤럭시 24에 한정된 관련주가 아니라 왜 AI 관련주라고 나오냐면 여기가 콘덴서, 그러니까 캐패시터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콘덴서의 역할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위치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류 전압 흐르는 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AI 같은 경우가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캐패시터가 그 전압, 그러니까 이게 저장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전압이 흐르지 않도록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AI 폰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게 저는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편입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게 뭐냐면 시가총액 2천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네. 2천억인데 매출이 2천억이 넘어요 일단. 그래요? 작년 올해는 그러니까 엄청난데요? 22년도에 2,200억이었고 여기가 또 웃긴 게 몸보다 부채가 더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부채 비율이 10%가 안 돼요. 정말요? 네, 22년도에 3% 부채 비율이. 재무적으로 네, 엄청 탄탄하네요. 돈이 너무 많아요. 유보율도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간단한 예로 설명드리면 삼성전자가 부채 비율이 30%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부채가 3%예요. 그럼 여기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곳간에 회사가. 그냥 쌓아두고 네. 있다. 그리고 여기가 뭐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부동산이랑 이런 현금성 자산을 합치면요 시가총액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이 회사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거를 종목을 편입하면서 놀랐던 게 굉장히 저평가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고 PBR도 0.36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저평가기도 하고 어쨌든 콘덴서 관련해서는 저는 AI 폰에다가 계속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그래서 킹왕짱에 편입을 해놓고 저희 다음 주도 지금 저 매수가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에요. 근데 재무적인 부분 역시 좋지만 네. 기술력이 그만큼 바탕이 되느냐. 네. 요건데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을까요? 네, 여기가 저 그 캐패시터 관련해서 이게 2차 전지도 들어가요. 충방전이랑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여기가 기술력이 있고 우리나라의 거의 국내 탑급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겁니다. AI 폰 같은 경우 뭐 AI 그러니까 어떤 AI 디바이스든 간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주목을 받는다면 결국에는 통신 안 하고 그 기기 안에서 AI가 명령을 처리하려면 속도가 빨라야 돼요. 처리 속도가 빠르면은 발열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스마트폰으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좀 옛날 폰 구형 폰 쓰면은 막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발열이 너무 심하면 꺼져요. 그게 이제 캐패시터가 커버가 안 되니까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뭐 갤럭시 S24를 샀어. 나 이거 온 디바이스 AI 좋은데? 했는데 캐패시터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면서 전류 전압 조절을 못 해주면은 흐르는 전류 조절을 못 해주면은 그 기능이 좋아서 샀는데 그렇죠. 그게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소재, 이런 부품 기업들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사실 주가는 이미 먼저 움직였어요. 사실 네,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여기서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소문이 안 난 종목이에요. 몰라요 사람들이. 삼성전자 뭔지 저도 거의 몰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저도 이게 검색해보다가 찾아보다가 부채 비율 재무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건 무슨 회사길래 도대체 부채가 3%밖에 안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가 캐패시터 하는 기업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게 이제 갤럭시 S24와 엮일 수 있고 온디바이스 A랑 엮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편입을 했고 이제 킹왕짱에 넣을 거고 다음 주에도 이 종목 가져갈 겁니다. 킹왕짱에 편입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킹왕짱 종목이라 함은 그만큼 저력 있게 단단하게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또 우리 멘토님은, 우리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내주겠다 하고 싹 비우셨잖아요. 아, 그렇죠. ISC랑 HPSP 비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삼형전자를 편입하겠다.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HPSP도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려고. 상단을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12,000원 이상은 일단 보고 있거든요. 네, 1차 목표가가 12,000원인데 12,000원 이상 보고 있고 14,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냐. 잡아주신 목표가는 거뜬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연하다는 듯이 또 킹왕짱 포트에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갤럭시 언팩 행사 모멘텀으로
또 좋은 수익을 또 단단하게 좀 이번 주 너무나도 힘든 시장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명확한 숫자를 체크하게 되죠. 근데 그런 실적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재무적인 부분 또 멘토님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단단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고요. 킹왕짱 포트 안에서 또 얼마나 저력 있는 수익을 챙겨가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 넘어가 보죠. 이제 다음 주 신규 전략을 좀 챙겨볼 차례인데요. 저는 멘토님의 신규 전략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설레요. 영혼이 없는데. 네?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다고요? 아니요. 멘토님만 그런 거예요. 근데 비단 저뿐이 아니라는 거를 네.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멘토님의 신규 전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신규 전략 세워주실지. 네, 일단 뭐 역시나 지금 시장의 뜨거운 감자 뭘까요? 갤럭시 24 관련 종목을 계속 그걸 키워드로 공략하겠는데, 가져가시는군요. 그래서 일단 삼형전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다음 주에 바로 지금 이미 누한톡방 계신 삼형전자? 분 매수를 하셨고 오. 가져갈 거예요. 오. 계속적으로 가져가서 시세 나올 때까지 끌고 갈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요게 18일 새벽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요게 지금 갤럭시 링이 더 요즘에 핫해요. 아까 절대 반지가 될 수 있을까 요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생겼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애플보다 먼저 역사를 쓴 거죠. 그러네요. 맞잖아요. 워치는 또 애플이 먼저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 AI로 역사를 썼죠. AI 폰으로. AI로. 예. 물론 이제 워치는 당연히 애플이 먼저 나왔지만 링도 지금 보니까 애플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AI 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AI로 시작을 했으면 다음에 나오는 이 저런 링이라던가 이런 기기들도 다 AI 기능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목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터넷 데이터 없이도 AI 기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 갤럭시 링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심장 뭐 박동이라던가 우리 워치에도 있는 기능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 할 건데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손가락에 뭔가 연결돼서 뭔가 또 할 수 있는 그리고 액세서리용으로도 저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많이 예뻐야겠어요. 네. 뭐 좀 아니 근데 색깔 보니까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마음에 실버. 드세요? 아니 제가 뭐 저도 링을 하진 않는데 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패션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도 보니까 시계 차시는 분보다 워치 차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패션으로. 맞아요, 그리고 뭐 맞아요. 보니까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유명 브랜드와 프로모션 해가지고 그 버전의 스트랩도, 스트랩도 나오기 때문에 이 링 같은 경우도 안에 여기 이미지 살짝 보시면 요 안에 막 반도체 관련 기판 이런 것들 느낌이 살짝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만들어질 것이냐 우리가 봐야 되고 이제 오늘 이거 관련해서 상한가 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잠깐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보핏 그러니까 인체 보조 그 의족 보행 로봇 그거와 그다음에 갤럭시 링까지 지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지금 저는 삼성전자에서 생각하는 게 이 우리 사람의 몸에다가 다 이런 거 다 채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 진짜로 휴머노이드 로봇 마리오네트인가요? 그런 거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을 통해서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온디바이스 AI 그때 삼성 부회장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제품 삼성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 다 AI 기능 AI. 넣을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갤럭시 24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만들어가는 제품들은 다 AI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구주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갤럭시 S24의 그런 기능들과 이런 것들이 평가가 좋고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도 나올 삼성에서 만들 AI 그 제품들은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교롭게도 요거 이슈가 나올 때 하필 GPT 스토어까지 이슈가 나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GPT 스토어와 스마트폰 간의 연결고리 그러면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이런 GPT 스토어를 통해서
음성 인식하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지금 AI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나 가져갈 만한 모멘텀이 많고 이슈가 많아서 지난주에 플리토를 잡아주신 것 같은데 타이밍적으로 아쉽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삼형전자 이번 주에 삼형전자 잡아주셨고 또 다음 주에 잡아갈 신규 전략으로 또 삼형전자와 뉴프렉스 네, 오늘 두 종목 갖고 네, 왔어요. 두 종목까지 또 네. 뉴프렉스 잡아주실 건가요? 네. 계속 예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두 개인데 일단 오늘 인터플렉스 먼저 볼게요. 인터플렉스 먼저 볼 이거는 건가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정말요? 네, 인터플렉스를 보면은 상한가 종목인데도 이걸 잡아갈 수 있다고? 얘는 공략 보시나요? 안 할 겁니다. 아. 이거는 일단 예시로 설명을 드리려고. 예시로. 네, 이게 지금 상한가 간 이유가 얘가 이제 FPCB 연성 플렉스 그 기판 관련 종목이에요. 구부러지는. 네, 근데 딱 그 갤럭시 링 보면 딱 구부러져야 될 것 같죠? 그러네요. 네, 구부러져야 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물론 상한가 간 종목이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스타일은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 1등주 말고 2등주도 공략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저는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뉴프렉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상한가 간 이유는 하나예요. 결국에는 구부러지는 그 기판 때문에 간 거고 뉴프렉스가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뉴프렉스가 XR, VR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엮일 수 있다. 원래 비전 프로를 모멘텀으로 이 뉴프렉스 잡아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재료가 많잖아요 지금. 비전 프로가 또 근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료를 또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 비전 프로도 구부러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FPCB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올라오고 있고 조금 종목들이 스물스물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PCB 기판주들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삼형전자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덴서, 캐패시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캐패시터를 판매하고 있고요. AI 제품 구동할 때 전력 안정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만약에 이제 AI 제품이 실제로 나왔고 만약에 잘 팔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회사에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캐패시터를 납품을 하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서는 실적이 올라가면은 아니 부채도 3%밖에 안 되는데 돈을 도대체 얼마나 더 벌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적에 개선된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도 저평가인데 이게 돈을 더 잘 벌다. 그럼 이거는 한번 가기 시작하면 좀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진짜 얼마나 더 갈지 네. 굉장히 궁금한 종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프렉스인데 뉴프렉스도 마찬가지로 연성회로 기판 FPCB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플렉스 후속주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죠. 네, 요거는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다음 주에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요. 얘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갤럭시 링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부러진 기판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자, 여기에서 뭔가 뭐 헬스케어 사업과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의 건강이라던가 이런 거 체크를 하려면 결국엔 이 안에 있는 반도체가 뭔가 센서가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 FPCB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이 링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또 다른 뭔가와 연결될 수가 있다. 저 그 얘기를 네.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헬스케어 사업과 연동이 되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광고로 이어지고 네. 그리고 마케팅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걸 또 소비하게 되니까 맞아요. 이게 모두 다 연동이 된다. 이게 갤럭시 링 쓰는 사람이 스마트폰 갤럭시 안 쓰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물론 아이폰 쓰시면서 갤럭시 링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잘 없죠. 네, 링을 쓰시는 분은 분명히 갤럭시를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약에 갤럭시 링을 쓰고 그러면 스마트폰이랑 연결돼서 뭔가 뜨겠죠. 근데 나중에 이 XR이랑 VR이랑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아무래도 출시를 하겠죠, 나중에. 출시를 할 건데 그럼 이러한 VR, XR 사업이랑 이 링이랑 같이 엮여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수혜 가능성 그리고 비전 프로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비전 프로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뉴프렉스가. 메타버스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뉴프렉스도 아픈 손가락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실패 한번 했었죠. 차트를 좀 한번 네, 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진짜 아픈 손가락인 게 맞아요. 이게 이때도 사실 12월 초였습니다. 이날 갑자기 알 수 없는 14% 급락이 나오면서 네. 제가 이거 제시를 했는데 손절이 나갔어요.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귀신같이 일주일 만에 갑자기 올라가더니 그냥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게요. 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일이 지금 요즘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자꾸 손절하면은 가버리는 아니면 또 매도하고 나면 더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뭐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복수한다는 마음으로 약간 좀 공략을 다시 해볼 거고요. 최근에 또 외국인들 수급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그 딱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만 다시 올리고 돌파가 나왔고 이번에도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네,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횡보하는 구간이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빠지지만 않고 위로 자꾸 올려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살짝 돌파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XR이라던가 이런 링 관련해서 연성 회로기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덕전자 같은 FPCB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사실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기판주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주입니다. 근데 한번 움직이면은 세게 움직여 줄 것이다. 그리고 뭐 그때 영문에 알 수 없는 공격을 당해서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오늘 요번에 많이 입으셨나 봐요. 아니 왜냐면 갑자기 악재도 없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근데 그러고 또 딛고 올라가셔서 50% 넘게 1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복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네. 좀 수익을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략 굉장히 든든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아쉽게 타이밍을 놓쳤던 플리토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계속 추후 전략을 담아 주셔서 또 수익권을 담아 주셨다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아쉬움을 또 달래기 위해서 신규 전략으로 삼형전자와 뉴프렉스 언팩 행사 모멘텀으로 챙겨주신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도 가져갈 거라는 말씀 주셨고 일단 삼형전자는 재무적인 부분 너무 좋다. 얼마나 더 챙겨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뉴프렉스 FPCB 부분에서는 이 뉴프렉스만한 종목이 없다는 부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두 종목 모두 다 다음 주 월요일에 편입을 어떤 종목 갈지 모르니까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챙겨보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가격 밴드도 노란톡방 안에서 상세하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AI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이야기가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도 SK하이닉스가 또 다시 올라왔고 여기에서 화두가 HBM이 그렇게 계속 두각을 이렇게 키워드적인 측면에서 결국 큰 먹이사슬인데 네. 그렇게 막 온디바이스 AI만 늘 부각을 받고 HBM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큰 틀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동안 HBM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3년도, 22년도 실적 안 좋았던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고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올라왔던 이유가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라던가 이런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 부분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납품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HBM은 하이닉스에 좀 밀립니다만
지금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들 그리고 로봇과의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CXL 관련주들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모멘텀들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서 수익을 낼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이런 좀 행복한 고민 함께 이주호 멘토님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팍스경제TV에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좀 크게 내다 보면서 또 수익 전망까지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22일 오전 10시 5분에 진행되죠. 수익대부 조승재 대표의 특강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